쿠팡 무혐의 사건의 최종 책임자였던 엄희준 전 지청장 관련 보도입니다. 엄 전 지청장이 수사 보고서에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도록 한 데 이어 불기소 결정문에도 중요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때 핵심 근거로 삼은 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쿠팡 내부 지침서와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불리하게 변경된 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별도 안내하지 말라는 쿠팡 내부 지침이 변경 규칙을 적절히 안내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에 위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보고서 초안에서 이 지침서와 대법 판례에 대한 판단은 빠져 있었습니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민사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취업규칙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를 넘겨받고도 외면한 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한 겁니다. 엄지청장의 지시대로 한 달 뒤 최종 수사보고서는 취업규칙 무효 주장이 민사 관련 주장에 불과하다고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엄지청장은 노동자들에게 통보되는 최종 불기소 결정문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부분이란 내용을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떠넘기는 결정을 해놓고 외부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통보받은 결정문엔 노동청이 제시한 쿠팡 내부 지침서도 대법 판례도 모두 누락됐고 왜 누락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빠졌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쿠팡 사건 담당 부장검사는 처분 직전 검찰 내부망에 핵심 증거와 판단이 누락됐으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며 기록을 남겼고 대검에도 쿠팡 사건 관련 부장검사 견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의견서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부장검사는 현재 상부 승인 없이 개인 의견을 보고한 것을 두고 대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JTBC에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민사 판단은 별개이기에 따로 논의하지 말자는 취지였고 불기소 결정문 포함 여부는 문제될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분이 적절했는지는 항고 사건 재수사로 결론이 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잉 수사 의혹을 받는 요주의 인물 엄희준이가 월요일에 국회에 끌려 나온 이유는 과잉 수사의 정반대 부실 수사로 나왔습니다. 예.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인데요. 고용노동청에서 이거 기소하라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장판사가 이건 기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청 엄희준 지청장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장검사가 이 엄희준이 얘 진짜 문제 많다고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엄희준이가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희준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거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엄청난 물증이 나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현직 부장검사가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가요,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증인 이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지금 위증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사건 당일날 주인 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 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증거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무혐의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진 않았고 주인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인 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인 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 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주인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게 마찬가지로 대검 감찰 결과 허위로 확인이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아, 그럼요. 예, 예. 자, 처벌 받겠다 했지. 네네. 자, 어미준 처벌 가자. 어미준은 주임 검사를 불러서 의견만 들었지 무혐의 지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예. 분명히. 그런데 주임 검사가 부장 검사에게 당시에 보낸 검찰 내부 메신저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당시 신모 검사가 부장 검사에게 신모 검사가 주임 검사입니다. 주임 검사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부장님, 신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어미준입니다. 예.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자,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 이거는 구약식, 약식으로 이제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와. 자, 쿠팡, 쿠팡. 팡 무혐의, 딱 나오지. 와. 와. 김포한방병원 무혐의, 대우조선 대표이사 보고부문 검토, 요 정도였습니다라고 와. 보고를 합니다. 완벽한 위증 아니야? 야, 이거 완벽한 위증 아니야? 아니, 어미준이가 또 아까 네. 부장을 패싱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주임 검사라서 주임 검사 불렀다고 했잖아. 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이 주임 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얼마 안 됐던 검사야. 다 거짓말이네. 와. 보름 정도 됐습니다. 사건 배당받은 지 그 주인 검사. 제일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와.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죠. 딱 결론을 다 그러니까요. 시청장이 와. 시켰네 그냥.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뭐 좀 아니 통상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을 그냥 내준 거잖아요. 네. 쿠팡은 무혐의, 네. 저우는 구약식 이렇게 안 해 기본적으로 통상. 말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지가 검사하지.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인 검사인데 뭐 청장이 불러갖고 야 이거는 구약식하고 이거는 무혐의하고 그러면 기록 던지면서 야 네가 해라 그러겠다. 씨. 네가 주인 검사해라 그러면. 이거는 완전 뭐 쫄로 봐도 유분수지. 자기 기록도 안 본 기록을 안 봤다며 자기 말로. 그래서 기록을 잘 아는 주인 검사를 그렇죠. 불렀다며. 네. 그러면 기록이나 증거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죠? 보지도 않았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네.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해. 저는 근데 어미준 지청장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청탁받아서 많이 직권남용적인 지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고 이게 통하니까 이번에도 불러다가 하나하나 불러주면 야 이거는 불기소, 이거는 기소, 이거는 약식 이렇게 쭉 불러주고 정답을 불러준 건데 이게 뭐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부장검사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이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을 했는데 네. 너무 이 용기가 가상하고 대단합니다. 네,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 이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 내부에서 완전 왕따되겠죠. 왕따되고 네. 살아남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진 검사한테는 좀 박수를 쳐주고 싶고 우리가 좀 네.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저 어미준이가 예. 이 어미준은 사람 잡아넣는 게 이 사람 특기예요. 근데 왜 쿠팡을 봐주려고 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묘한 게요. 네. 쿠팡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하고 엄청나게 인적 교류가 많았더만. 아, 또 그 사이에 커넥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 비서관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은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 그리고 법률비서관으로 옮깁니다. 김수혜 전 쿠팡 홍보실장은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게 도대체 쿠팡이 정부 조직인가? 근데 그 중에 이영상 전 비서관은
저도 잘 아는데 아는 분이. 예, 검사 출신이에요. 아 검사 출신이야 또.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잘 아는 사이일 거야. 왜냐면 이영상 검사가 그때 법무부 국제법무과에도 근무를 했고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쿠팡의 그 창업자가 재미 교포 출신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국적도 미국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미국 교포인 분인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쿠팡의 모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한대. 근데 이영상 비서관이 내가 아는 한 검사 출신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쿠팡에 갔었던 것 같아. 네. 근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간 경위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영상 검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같이 근무한 적도 있을까 아마. 그러다 보니 그건지 아니면 근데 쿠팡 출신들이 많이 갔네 지금 보니까 얘기를 하면. 지금 일부만 소개해드린 겁니다.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를 좀 하게 될 텐데 뭐 직무감찰이나 이건 별개로 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어미준 청장 스스로의 의견이라기보다 네. 윗선에서 이거는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미준은 진짜 찐윤 검사입니다. 윤석열 사단이죠. 예,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그 추윤 갈등이 아주 심각할 때도 추미애 장관에게 이 어미주만큼은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완전 핵심이죠. 핵심. 완전 찐찐찐찐. 내가 보기엔 이 쿠팡 사건에 이제 재배당 받은 다시 배당 받은 당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주인 검사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예감했던 것 같아. 통상 이렇게 메신저로 보내지 않아요. 일부러 증거를 남기려고. 남긴 거야 이거. 그렇게 명백하게 보세요. 남긴 거야. 이거 쿠팡 무혐의 모는 구약식 한 게 주인 검사 내 결정이 아니다라는 걸 남겨놓은 것 같아. 통상 이렇게 메신저로 특히 사건 처분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남겨놓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나름 소극적인 저항을 한 그렇지, 거네요. 소극적인 저항이지. 네, 여기서 네. 적극적인 저항을 했으면 청장하고 한판 붙었어야 되는데. 네가 수사해라 이러면서. 그렇지, 네가 해라. 네가 약식을 하든 무혐의를 하든 네가 해라 그러고 기록 던지고 나왔으면 적극적인 저항을 한 건데 이거는 소극적으로 남겨놓은 거야. 기록이라도 하자. 근데 결국은 그게 지금에 와서는 또 하나의 증거가 또 되는 거니까 잘 남겨놓은 거죠. 그건. 네. 근데 이 부장 검사도 아마 참다 못해가지고 진정서를 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완전 패싱 당했잖아. 그 얼마나 그 사이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네. 자 지금 쭉 이야기한 걸 보면 대한민국 검찰 개혁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미준 얘기 많이 다뤘거든요. 요거는 우리 그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님이 짧게 이 어미준한테 그냥 홍군형 한 번만 내주고 갔으면 좋겠어. 나 정말 얘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어미준 나왔을 때 그 관봉건 띠지 그 입법 청문회여가지고 네. 어미준에 대해서 좀 조명을 못했어요 저희가. 아니 두 분이 많이 하셨어요. 네. 두 분이 좀 더 했었어야 됐어요. 두 분이 하셨잖아. 네. 어미준 과거에 이제 한명수 예. 그 전 총리 수사를 한 담당 검사이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진술 교육. 재소자들 진술 세미나 네. 관련해서 그 임은정 그 검사가 그 모해 위증과 관련해서 이미 어미준에 대해서 수사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검사인데 이번에 또 부천지청장을 하면서 쿠팡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들 퇴직금 미직급 관련해서 그건 또 덮어. 멀쩡하게 노동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을 좀 이따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무혐의 과정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했던 그 증언들이 사실상 위증으로 볼 위증 수 아닙니까? 있는 그런 증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심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어미준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똑 예. 떨어지는 위증 같은데 저는 이게 그 참 그걸로 처벌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아닙니다. 이제 국감에서 추가로 더 이제 따져볼 거고요. 사실 그날 그래서 전화 박은정 의원님이나 위증을 유도한 거죠. 예, 그 뭐라고 얘기한지 한번 충분히 들어보자. 맞아. 네, 사실은 그게 허위라는 것들에 대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위증할 기회를 준 거죠. 맞습니다. 말 많이 해라. 네, 그랬던 것이고요. 아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 검찰 개혁하면
이제 보수 쪽에서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저거 정치인들 자기들 수사 안 받으려고 저 검찰개혁 얘기하는 거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 어미준 사건 보십시오. 검찰개혁은 민생 문제예요. 민생이야. 그러네. 이게 기득권들끼리 자기들끼리 손 딱 잡고서 그렇지. 그 최천병의 검찰을 두고서 기득권 보호하는데 악용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민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는데 검찰이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러니 이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민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생 문제예요. 검찰개혁. 예. 맞네요. 네. 민생이야. 그 사건 부장검사가 엄희준 지청장 그다음에 차장검사를 수사 의뢰를 해놨어요. 맞아요. 제가 검사 24년 하면서 부장검사가 그 상관을 저렇게 수사 의뢰하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게 아이고. 그 검찰개혁하고 너무 맞물려 있는 게 뭐냐 하면 노동청이라는 전문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왔어요. 네, 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검사는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뭘 뚱땅뚱땅 뭘 해가지고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뭘 주면은 이것을 석연치 않게 그 보안 수사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무혐의를 해도 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보안 수사마저도 네. 이게 보안 수사의 문제예요. 검찰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과 아주 맞물려 있다. 이것은 민생 범죄와도 관련되어 있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드려요. 이 어미준이가 이 쿠팡을 만약에 덮었다면 왜 덮었나?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 대통령실하고 쿠팡하고 인적 교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더만요. 혹시 그 있나요? 예, 그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인적 교류가 엄청나게 일어났어. 부사장은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으로 가고 법무 담당 부사장은 법률 비서관으로 가고 홍보실장은 총리 비서실의 공보실장으로 가고 와. 저 이영상이가 저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래요? 저희 동기 검사예요. 네. 동기 문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와, 나 이거 속상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 또 쿠팡으로도 사진, 갔어요. 잠깐만요. 네. 사진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사진에 좀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네. 네, 그거 있으면 그래서 안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뭔가 그런 쿠팡 봐주기 한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저는 네. 저 부분이. 근데 지금 부장검사가 수사 의뢰한 대목도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뭔가 그러면 왜 그 지휘부에서 이것을 멀쩡히 그 기소하면 되는 사건을 무혐의를 했는지 그 내막이 궁금하다는 게 수사 의뢰의 기본이 그 지금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돼서도 어미준에 대해서 저는 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 사진 그 요거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사진 올려주세요. 예, 아까 그 자료 사진 올려주세요. 네. 요거 좀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네. 김영태와 이영상이 바뀐 거죠? 네, 두 사람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 얼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예. 저 그 동기분 얼굴이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많이 늙었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답니다. 바뀐 겁니다. 조금 더 통통했거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더 지적하면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하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또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수사는 기소하라는 의견이었는데 기소를 안 해버린 거, 그렇죠. 덮어버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권한이다라는 매우 거 크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보완책도 지금 검찰 개혁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 얘기 잠깐 해보죠. 쿠팡 무혐의 지시 논란 이건 뭔가요? 이 쿠팡이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쿠팡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죠.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 주로 사망자가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물류 기업이긴 한데 물류 기업인데 과로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매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청에 이게 그 기소 의견도 또 고소 고발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담당 검사가 처리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부천지청장인 엄희준이 검사를 불러다가 요렇게 진행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검사가 지시를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찜찜했던 것 같아요. 다른 뭐 자기가 또 선배겠죠. 선배나 상관이겠지. 그러면서 갑자기 부장검사한테 지청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셨어요라고 보고를 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논란이 된 건데
사실상 이거는 하지 처리를 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저거 재밌네요. 부장님 신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지청장이죠. 아까 얘기한 엄검사입니다. 네.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은 구약식으로 가라. 공판 사건으로 가지 말라는 거고 쿠팡은 아예 무혐의해라. 김포 한방병원도 무혐의. 대우 조선해양은 대표이사 보고 부분만 검토. 뭐 점점점. 아 완전 가이드라인이네요. 더군다나 엄희준이라는 사람이 이때만 해도 친윤 검사인데다가 그 정권 실세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그 말단 평검사 불러다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지 이 말은 사실 지시가 아니라 압박이죠 이거는. 엄희준은 일방 지시 안 했다고 뭐 설명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것은 이 검사가 굉장히 지혜로운 검사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부장검사도 그렇고 일선 검사팀 수사팀에서 해보니까 혐의가 있어서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떼먹은 재질도 매우 불량한 사건이에요. 수십조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뭐 미국 나스닥 상장까지 돼 있는 회사인데 안 그래도 과로사도 많았고 검사도 또 알 거 아니에요. 이 회사 그리고 쿠팡은 다 국민들이 키워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퇴직금을 떼먹었네 하면서 아마 일부 검사도 열심히 했어요. 부장검사까지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소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이 엄희준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게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냐고 막 소리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 국민들이 아주 일부랑 정치권 중에 일부에서도 저 친구네요. 저 사람 엄희준. 극소수라고 그러면서 근데 아닙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치검찰들이 경제 악영향 끼치는 주가 조작도 봐주게 하고 고속도로 국정농단 그다음에 양평공지도 다 봐주게 한 게 정치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의 일상과 민생도 다 파괴하는 겁니다. 쿠팡 사건. 그러니까 퇴직금 문제는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 사건을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진보 중도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검사가 엄희준의 행위가 너무 위험하고 괘씸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근데 본인이 뒤집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직무유기. 너 쿠팡한테 뇌물 먹었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장검사한테 메신저에다가 보고하는 처럼 해서 당연히 이건 내부 통신망에 내부 기록을 남긴 거죠. 기록을 남긴 겁니다. 아주 그 현명한 검사네요. 네, 아주 뭐 영리한 그러니까 부장 검사가 당시에 좀 이견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희준 지청장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지금 사건 마친 지 며칠 돼도 안 하는 일선 검사를 지청장이 바로 불렀어. 무혐의 취지로 어떤 사실상의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그것도 하나의 뭐랍니까?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도 여기서 쿠팡하고 엄희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난 게이트죠. 아니 지청장이 일선 검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해봐 내 생각은 이런데 참고해봐라는 건 위계가 분명한 조직에서는 당연하죠. 지시 아닙니까? 그럼요. 그게 아닐 수는 없죠. 그거를 이제 보고 의견 교환이다라고 엄희준 지청장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선의 사건을 맡은지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일선 검사를 직접 불러서 무혐의 취지로 이렇게 해봐라고 한 것은 그게 어떻게 의견 교환이 됐어요? 마치 그 최상병 사건 때 그 임성근 사단장이 대대장한테 나는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거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이.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쿠팡이라는 회사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이라는 회사가 자신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쿠팡이 그동안에 그 법조 기자들 몇 사람을 실제로 채용하기도 했어요. 법조 기자나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조 기자들까지도 채용하게 하고 있었어요. SPC가 뭐 언론인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군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접을 잘해줄 거 아닙니까? 뭐 홍보이사 이런 거 시켜주고. 그렇죠, 이사급이죠. 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가 거기 가 있기도 한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대우를 어마어마하게 해주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가는 언론인도 약간 욕하고 싶은데 진짜 나쁜 놈은 쿠팡과 어미준이니까 거기에 욕을 좀 집중하도록 하고요. 뭘 꺼내? 아니 요 뭐냐면 네. 그럼 그 어미준한테 누가 영향을 끼쳤겠어요? 쿠팡에 정치검찰 출신들이 가 있습니다. 네네네. 부천지청장, 부천지청 차장검사들하고 이 자들이 다 윤석열 제일 잘 나가는 자들인데 윤석열한테 잘 나갔던 자들이 또 쿠팡 같은 데 가 있어요. 제가 왜 KT 꺼냈냐? KT 최근에 소액결제 사건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해킹 사건. 네. 우리가 많은 해킹을 다 했지만 결제까지 돼버린 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어느 사건이거든요. 정도인지 제대로 국민들한테 얘기도 안 이 했어. KT 사장들 김건희가 개입해서 내리꽂았다는 설이 네. 있고요. 의혹이 파다하고요. 김영섭 LG 출신인데 구조조정 전문가가 와서 갑자기 통신 대기업 회장이 된 거예요. 8개월 동안 회장이 다 날아가고 여기도 보면 KT도 보면 정치검찰 출신들이 막 부사장 막 이러고 있어요. 쿠팡도 그렇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뭐 통신을 알겠어요? 물류를 알겠어요? 가서 어미준이를 친윤 검사들을 포섭하고 로비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참에 저는 KT에 있었던 정치검찰 게이트, 쿠팡에 있는 정치검찰들과 어미준 또는 친윤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 때 무슨 짓을 했는가 이거 한번 지금 민주당 과방 의원님들이 KT 열심히 하고 한노 의원들이 쿠팡 열심히 하는데 네. 좀 연합해서 그 쿠팡과 KT에 가 있었던 정치검찰들의 역할도 주목해야 된다. 그들이 어미준하고 협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현장이 또 하나 또 끼어 있어요. 김현장이 빠질 수가 없죠. 일망타진이란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사실은 일망타진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국민들이 이를테면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또 남태령 한남동에서 투쟁하면서 만들어낸 건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단단하게 일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다른 것도 아니라 퇴직금 떼먹은 대기업 엄청난 글로벌 기업 문제도 해결하지 말라고 하는 검찰 정말 그러면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것을 주고받는 이런 검찰 카르텔은 정말 끝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